얘들아, 질문부터 받을게요. 쌤 교재 A단계는 질문 없죠? 어딨더라? 107쪽 펴보세요. 107쪽. 107쪽 질문 있어요? 모르는 것만 먼저. 107쪽 없으면 108, 109쪽. 873번. 882번. 잠깐만. 873번. 그 다음에 뭐라고? 882번. 나머지 거는 괜찮고요. 자, 873번 보세요. 2차 방정식 a x 플러스 3의 제곱이 2k-5래요. 해를 가지려면 뭐예요? 어떤 실수를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예를 들어 x제곱이 2야. 그럼 x는 2의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곱근이 되어야 되죠. 그죠? 2의 제곱근을 구하면 x값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양수면 양수이면 양수의 제곱근인 x는 몇 개 나온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x제곱이 2예요. 2의 제곱근이 뭐냐고요? 2의 제곱근. 그게 x죠. 그죠? 그럼 뭐예요? 풀과 루트 2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수가 2개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x제곱이 0이에요. 그럼 0의 제곱근 x는 얼마예요? 풀마 루트 0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지? 0이에요. 1개예요. 1개.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 내가 몇 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실수는 제곱하면은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해를 가지려고 한다면 얘가 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k-5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수이거나 0이면 되겠죠. 그러면 2k-5가 제곱근의 값을 가지려면 0보다 크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어. 그럼 2k-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k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이거 뭐 쉽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괜찮죠? 그래서 가장 작은 정수가 뭐예요? 정답 3. 882번이라. 자, 882번 볼게요.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의 두근. 이게 뭐라고? 알파. 이게 뭐라고?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요. 그 값이 무리수인 값을 모두 구하래요. 그럼 두근을 먼저 구해야 될 건데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근의 공식에 대입하여 풀라고 했었지? 근의 공식은 뭐라고 했지? 외우라고 했는데 x는 2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때 이 a는 뭐라고? 2 설날 동안 다 까먹었을까봐 다시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알긴 알겠죠? 알아야 정상인 건데. b가 뭐라고? 3, c가 뭐라고? 그래서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x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a분의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가지고 x값을 구하기로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아니요. 처음 배우는 건가요? 월요일 나왔었잖아요. 네. 4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9분의 9 플러스 8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7? 맞아요? 근데 알파가 크대요? 베타가 크대요? 어디가 있었지? 알파가 크대요. 그럼 알파가 뭐가 되느냐면 4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아까 뭐라고 했지? 17? 그럼 플러스 루트 17이 되겠고요. 큰 수니까. 그 다음에 베타가 뭐다?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뭐 하나씩 다 구해보래요. 그렇게 했을 때 무리수인 걸 찾으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두 개 더했어. 이 0은 플러스 루트 17 마이너스 루트 17이니까 무리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겠죠? 못 믿겠으면 이렇게 더하세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7. 선생님 왜 빼요? 이런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겠죠? 소거되니까 4분의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1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유리수예요. 2번은 당연히 뭐예요? 무리수겠죠? 못 믿겠으면 뭐 또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 유리수 부분하고 무리수 부분이 있을 때 꼭 가로에서 뺀다고 했어요. 기억하죠? 그럼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17이에요. 4분의 2 루트 17, 즉 2분의 루트 17이 되니까 얘가 무리수가 되겠어요. 2번은 무리수. 알파 베타는요, 알파 베타 두 개를 곱하래요. 알파 베타. 그러면 16분의 합차잖아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7이잖아요. 그럼 16분의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루트 17의 제곱 17. 그럼 16분의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는 그러면 유리수가 되네요. 알파 제곱. 알파 제곱이면은 1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의 제곱이에요. 딱 봐도 무리수죠. 그죠? 설마 이걸 9 더하기 17 이렇게 하진 않겠죠? 완전 제곱식이에요. 무리수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럼 선생님 얘 아닌가요? 알파 제곱이 반드시 무리수라면서요? 라고 하겠지만 알파 제곱 하면 뭐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럼 1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을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7을 제곱하면 안 하더라도 봐봐요.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더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A 제곱 2AB 플러스 B 제곱이죠. 곱셈 공식이에요.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야? 2A 제곱 2B 제곱이 되는데요. 2A 제곱하면 이거 플러스 6루트 7 루트 17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7하면 사실 그냥 계산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걔는 유리수가 돼요. 두 개 더하면서 없어져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정답 2번 4번. 됐어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여기 계산해보면 돼요. 16분의 9 더하기 17 하면 얼마예요? 9 더하기 17 26 플러스 마이너스겠군. 마이너스 6 루트 17 이렇게 뭐 약분하고 그러면 여기 아까 있는 데는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죠? 자, 뭐 어디까지 썼지? 109쪽까지 질문 없어요 이제? 그러면 110, 111쪽 897번? 891번 891번 또요? 나머지는 없어. 그럼 891번 봅시다. 891번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무조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분수이면 뭐로 고쳐서 계산하라고? 인수분해 하거나 근해 공식에 넣어도 분수가 나오면 헷갈리니까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서 그럼 2하고 3의 최소 배수가 6이니까 양변에 6을 곱하면 돼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a는 0 이렇게니까 2하고 3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해요.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a는 0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풀었더니 뭐가 됐대요? x는 3분의 b 풀마 루트 10이래요. 그냥 공식에 넣으면 되죠. 그냥 공식에. 그럼 이게 뭐야? a, 얘가 b, 얘가 c 이렇게 해서 넣으면 돼요. 해볼까요? x는 2a분의 6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그럼 원래 짝수근의 공식을 쓸 걸 그랬어요. 짝수근의 공식을 쓸게요. 짝수근의 공식 x 다시 뭐라고요? 짝수근의 공식? 말해봐요. 열심히 외우랬는데
A분의 B 다시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 B'가 뭐냐면 이 x의 개수를 2로 나눈 몫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a분의 그럼 3분의 그럼 약분을 안 해도 되잖아. 마이너스 b 그럼 2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a가 3이고 c가 6a니까 18a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가 얘래요. 그럼 분모가 딱 3이 됐으니까 끝났네요.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겠죠. 4-18a가 뭐야? 10이 되겠죠. 그럼 a가 얼마일까? a의 1차분값 풀면 되죠. a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네,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네요. 뭐 구하는 거예요? 시계값 구하라죠? 3a 플러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정답 1. 괜찮아요? 그럼 111쪽까지 질문 없음. 끝. 897번. 897번.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의 두 분이 a, b래요. 근데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3 b제곱 플러스 3b 플러스 2야. 두 분이 a라고 했으니까 x가 뭐란 얘기예요? a라는 뜻 아니에요? x에다 a를 대입하세요. 그럼 a제곱 플러스 3의 2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5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갑자기 왜 5야 이러겠죠? 그냥 5 이해하는 거예요. 근이 b래요. 그럼 b를 또 대입해. 그럼 뭐? b제곱 플러스 3b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b제곱 플러스 3b가 뭐예요? 5가 되겠죠. 그죠? 늘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딱 보기에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식을 변형해서 넣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a제곱 플러스 3a가 딱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여 바로 계산하면 되겠어. 5-3 5 더하기 2 정답.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 는 5-3 5 플러스 2 12 정답? 말을 해. 구구다. 진짜 말을 하라고. 24 괜찮아요? 그럼 끝? 111쪽까지 없음? 112, 113쪽 912번. 912번 나머지는 없어요? 일단 912번에 x제곱 플러스 5x 인수분해 하세요. 공통인수가 있죠? 공통인수가 뭐야? 응? 얘들아 여기 공통인수 뭐 있어? 네 x 분모합 하면 돼요. 소인수 인수분해. 그럼 x는 뭐? 0 또는 마이너스 5 끝났어. 자, 두 번째 거 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30 이거 인수분해 하세요. 합곱이에요. 합곱 곱해서 30 더해서 11 되는 거 뭐 있어요? 5, 6? 그러면 x 플러스 5 x 플러스 6은 0 그럼 두근 x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6이네요. 뭐래요 얘네들? 공통인근 너네 너. 그럼 x가 마이너스 5야. 그게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5는 0의 한 근이래. 그래서 뭐라고? x는 마이너스 5를 그 식에 대입해. 그러면 25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5는 0이야. k 얼마? 모르겠으면 무조건 근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대입해서 값을 구하면 돼요. x 값이라잖아. 근이 곧 x의 값 아니에요? 미지수 x의 값 아니에요? 그러니 대입해서 값을 구하면 돼요. k 얼마? 2. 네, 2. 끝. 모르는 거 없어요?
진도를 많이 못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나이스. 숙제가 못해온 속출. 이런 걸 악용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잠깐 이 아이가 있잖아요. 멈춤을 하고 잡담을 잠깐 해보도. 뭐를 그랬지? 이거? 자 봅시다. 그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에서는 그때 선생님이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했었던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인수분해가 되어도 근해 공식에 넣어서 풀 수 있어요. 근수분해가 되어도. 예를 들어 얘를 내가 인수분해를 못하겠다. 그럼 그대로 넣으면 돼요. A는 1, B는 11, C는 30 이렇게 넣어도 돼. 그럼 뭐 근호 안에 있는 게 제곱수가 돼서 근호 밖으로 나와서 유리수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근이 그 근해 공식에 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예요. 그러면 모두 근이 몇 개예요? 방금 했듯이 근이 두 개죠. 예를 들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요. 여기가 0이 되어버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근이 몇 개가 되느냐면 한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 있다 없다? 없다고 했으니까 근이 없어요. 그럼 얘들은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B라고 우리가 약속하고 근의 판별식이라고 이제부터 선생님이 얘기할 거예요. 근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수의 영역은 뭐예요? 실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근이 2개, 1개, 0개가 아니라 실근이 2개, 실근이 1개, 실근이 x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알겠죠? 자, 아직 우리가 실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 과정에서는 근이 2개, 1개, 0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실수인 근이 2개이고 1개이고 0개라는 뜻이에요. 고등과정이 가면 근이 없다가 아니라 근이 있어요. 알겠죠? 응? 실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개의 근이 나와 있을 때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얘처럼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이용해 봅시다. x가 마이너스 5하고 좀 구질구질하지만 x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6이라고 했어.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인수분해를 해서 이런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근을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겠죠. 다만 항상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2배를 한다 쳐봐. 여기 전체에서 2배를 한다 쳐봐. 그래도 그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쵸?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어떤 수가 있을 수 있을 뿐 두 근이 있을 경우에는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문제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근이 x가 2고 x가 3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x가 2가 되려면 x-2, x가 3이 되려면 x-3은 0이 되죠. 그죠? 근데 2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a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근이 a, b라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약속을 한다면 그럼 내가 이걸 전개를 해볼게. 곱셈 공식이에요. 인수분해를 한다고 곱셈 공식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겠어요? 곱셈 공식 세 번째 합, 곱 맞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뭐예요? 두 근이 뭐가 있어요? 두 근에 뭐가 있어요 이게? 두 근이 뭐랬어요? A 또는 B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근에 뭐가 있어요? 합이 있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곱이 있어요. 원래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a는 0이에요? 아니에요? 0이 아니죠? 왜 0이 아니냐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려면 0이 아니에요. 2차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0이 아니니까 a로 나눠볼게요.
됐어요? 그럼 이 a분의 b가 뭐예요? 두근의 합이네요. 두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알 수 있어요.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을 이용하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두근의 곱 a분의 c. 중학교 3학년의 교과과정에 근과 계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종종 심화 문제에서 계속 다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외워두고 있으시면 좋아요. 알겠죠? 교과과정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 나와 있으니까 적어서 외워오세요. 두근의 합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 2차 방정식을 좀 볼래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응? 두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두근을 직접 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내가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a분의 b 됐잖아요. a가 뭐야? 3. b가 뭐야? 마이너스 2. c가 뭐야?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3분의 2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완전 제곱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였잖아요. 완전 제곱식의 변형이요. 저건 또 뭐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러는 건 아니죠? 차곡차곡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응용 문제가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막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2고 알파 베타는 뭐예요? 아까 뭐랬어? a분의 c죠? a분의 c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의 교과과정에서는 예전에 교과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과과정이 없어졌어요. 근의 판별식까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심화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얘를 활용해서 빨리 풀면 좋아요. 얘를 근에 아까처럼 넣으면 예를 들어 루트가 나오는 무리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2a분의 어쩌고저쩌고 무리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제곱하려고 하면 또 전개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응용 문제를 다룰 것이며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도 쉬운 문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서술형이 아닌 이상 합과 곱을 구할 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각계수를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하고 그 다음에 근각계수하고 그 다음에 근의 판별식. 근데 뭐 근의 판별식은 외울 것도 없이 여기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외울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자, 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116쪽에 938번을 보세요.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 것을 물어봤어. 즉 실근이 두 개인 걸 찾는 문제인데 이거를 전부 다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의 판별식에 넣어가지고 0보다 큰 것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1번 보세요. 1번. 지금 우리는 938번 하고 있고요. 1번에 A가 뭐가 되느냐면 1이고요. B가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8이고요. C가 뭐가 되는 거냐면 18인 거예요. 그럼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잖아요. 64에서 4 곱하기 18 하면 얼마예요? 70. 그럼 0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예요? 실근이 없어요. 그럼 2번은요. A가 뭐라고요? 1이고요. B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5고요. C가 뭐라고요? 2이면 저 여기가 뭐야? 이러는 건 아니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B제곱 25 마이너스 4AC 잖아요. 딱 봐도 뭐예요? 양수죠? 그래서 얘가 실근 두 개라는 뜻이에요. 정답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처음이니까 하는 거야. 나중에는 나 이런 거 안 써줘. B제곱 마이너스 4AC만 할 거야.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자, 941번 봅시다.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근의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판별식에 넣어요. B제곱
36 찾았죠? 마이너스 4ac 짝수분해 공식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짝수분해 공식이라는 거 뭐예요? 여기요.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근해 편별식 헷갈려요. 그러면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4ac 다항식 할 때 꼭 가로에서 했던 거 기억하죠? 얘가 뭐래요? 서로 다른 두근이래요. 그러니까 0보다 어떻게 해요? 커야 돼요. k에 대한 부등식 풀면 돼요. 부등식 푸는 거 까먹은 거 아니죠? k의 범위 얼마 나와요? 구해볼래요? 15 아닐 건데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그 8k 플러스 4예요. 8k 플러스 4. 오보다 크다. 맞아요? 여기 뭐지? 마이너스 8k이고 플러스 4잖아요. 42항하면 맞아요? 아니야, 그러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5보다 작다 해야죠.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어야지. 그럼 가장 큰 정수가 뭐니? 5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정답 4. 자, 945번 보세요. 2차 방정식 구하기 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두근이 나와 있을 경우에 항상 x제곱의 개수는 저기처럼 주어져 있어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그럼 뭐 쉽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뭐가 돼?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a 마이너스 b의 값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돼.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라 그랬지? 두근이 마이너스 1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봐봐요. 내가 아까 근각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에서 두근이 a하고 b일 때 얘 뭐라고 했지? 합, 곱 기억나요? 그냥 바로 해도 돼요. 합치면 뭐야? 합치니까 1이죠. 그럼 뭐예요?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 곱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각예수를 내가 가르쳐준 거예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950번 2차 방정식의 활용 봅시다.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뭐라고 했지? 얘가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했을 때 문장제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전부 얘처럼 식이 거의 다 주어져 있어요. 별것 없이. 그리고 뭐 어떤 수를 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 이렇게? 뭐 해서 그냥 아주 간단해. 뭐 속력처럼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뭐다? 얘같이 근을 판별하거나 그 다음에 근각계수와 관련된 문제이거나 이런 유형의 문제가 활용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제 문제처럼 식을 세워서 문제 푸는 것들을 지금 배울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950번 보면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나오잖아요. 2분의 n-3 이게 뭐래요? 35는 35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고요. 어려울 게 없어. 저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 못 풀어서 어떻게 했어? n-3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70에서 수 차이 3 차이 내는 두 수의 곱을 찾아 막 이랬잖아요. 짜증나게. 그죠? 그러면 막 못 찾아가지고 막 소인수분해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 안 나? 불과 몇 년 전이잖아. 2년 전. 근데 지금은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한다?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는 거지. 곱해서 마이너스 70 합쳐서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찾아야 돼요. 그럼 뭐하고 뭐 있겠어요?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고요? 흡수?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머릿속으로?
나만 하나? 여보세요? 10이랑 11이랑 7이죠? 근데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n 마이너스 10, n 플러스 7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n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 뭐다? 그래서 십각형이다. 4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118쪽까지만) 나갈게요. 953번 보세요. 차가 5인 두 자연수의 곱이 126이래. 미지수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차라는 게 뭐예요?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는 게 차예요. 뺄셈하고는 달라요. 뺄셈은 그냥 주어진 수가 뭐 이렇게 빼는 거고요. 차는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두 자연수의 곱이, 그러니까 차가 오랬으니까 하나가 작은 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5겠죠. 큰 것에서 작은 것 빼면 5가 나오게. 두 자연수의 곱이 이렇게 곱하면 돼요. 뭐다? 126. 봐봐요. 어렵지 않죠? 어? 중학교 1학년 때 막 속력 나오고 농도 나오고 뭐 걔네들이 마주 보고 반대로 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전기에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왜? 자연수라니까. 그죠? 인수분해 해볼래요? 뭐하고 뭐가 돼요? 수가 크니까 못하나? 수가 커서 쪼개기가 힘들면 소인수분해를 해보세요.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를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126이니까 수 차이가 5 나는 거 찾으면 돼요. 수 차이가 5 나오는 거. 찾았어요? 네. 뭐하고 뭐예요? 14랑 9. 플러스일 테니까 큰 수가 플러스겠죠? x 플러스 14, x 마이너스 9는 0이에요. 그럼 두구는 마이너스 14와 9인데 거기서 얘기했듯이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x는 뭐가 돼야 돼요? 9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뭘 구하래요?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래요. 9 더하기 14. 정답 23.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연속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연속하는 정수 1, 2, 3. 그럼 얼마씩 커져요? 1씩 커지니까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세정수다 그러면 가운데 걸 꼭 x로 놓으세요. 그럼 얘는 1 잡고 1 커지니까 뭐 합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없어질 소거될 수가 있으니까. 연속하는 짝수 2, 4, 6, 8 이렇게 갈 거아니에요. 얼마씩 커져요? 그러니까 x, x 플러스 2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연속하는 홀수 1, 3, 5, 7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x 얼마씩 커져요? 2씩 커지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놓으면 돼요. 미지수를 놓을 때요. 그러면 거기 956번 보면 연속하는 뭐예요? 정수니까 1씩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곱의 합이 그러면 말 그대로 x하고 x 플러스 1이에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제곱하죠. 제곱할 때 여기만 제곱하는 게 아니죠. 전체를 제곱하는 거죠. 그죠? 제곱의 합이 합쳐. 그게 뭐야? 145예요. 이거 그냥은 못 풀잖아요. 그죠? 전개해야겠어요. 전개. x제곱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145. 그럼 얘 2항에 오면 144다. 그쵸? 맞아요? 그러면 개수가 전부 짝수니까 2로 나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2. 그러면 합이 1이고 곱이 72야. 마이너스. 그럼 얘가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뭐예요? 수 차이가 1 차이 나는 두 수의 곱으로 하면 돼. 딱 하나 보이잖아요? 9구단. 뭐 있어요? 당연히 무조건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8 맞아요? 그런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돼요. x는 마이너스 9 또는 8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정수의 곱을 구하래요. 두 정수의 곱.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로 해야 돼요. 마이너스 9예요. 그럼 x가 우리가 x하고 x 플러스 1로 놓기로 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9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이거나 8이었으니까 8에다가 또 뭐예요?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걔네가 뭐래요? 구하려고 하는 시계값이 두 정수의 곱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죠. 8, 9, 72. 정답 72 이렇게요. 여기까지만 숙제해가지고 오세요. 118쪽.